안녕하세요. 네메시스 기사단 소랑 펜드래건입니다. 오늘은 창세 이전 모바일 첫 오리지널 캐릭터 오메가입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오메가입니다. 이 첫 창세 이전 모바일에서 나오는 이제 오리지널 캐릭터예요. 일러스트는 그냥 준수하게 잘 뽑혔는데, 이게 문제가 원래 이 캐릭터의 어떤 모티브가 다들 아시다시피 나레크잖아요. 나레크가 남캐 아니겠습니까? 예. 글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남캐로 보고 있는데, 그 캐릭터가 이제 여자로 좀 컨버전이 된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은근히 거부감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메가 이제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고유 패시브고요. 일단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육성을 전부에게 지급을 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뽑기를 한 2개 정도밖에 못 뽑아서 일단 지금 일발형인 상태입니다. 치명타 확률이 20% 증가하고요. 단일 공격 스킬이 치명타로 적중하면 스킬 쿨타임이 감소하고 대상 버프 한 개를 훔칩니다. 암살 본능하고 파멸의 투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암살 본능은 이제 행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 5칸 이내 적이 체력이 조금 남으면, CLP가 남으면, 여기선 지금 일발현이니까 20%지만 또 고발현이 되면 또 달라요. 생존하면 행동력을 부여받고 재행동을 한다. 요게 지금 무슨 말이냐, 자기 주변 5칸 내에서 어떤 캐릭터가 체력이 20% 이하가 남잖아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이 오메가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딸피 처리반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런 겁니다. 파멸의 투척, 이거는 이제 죽을 때 주변에다가 이제 디버프를 확 뿌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일발현이기 때문에 그냥 피해를 입히고 TP만 깎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이제 발현이 되게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디버프를 걸게 됩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단일 공격 스킬이 치명타로 적중하면 버프 뺏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단일 스킬이라고 해놓고 이거 평타에도 뺏겨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레이드에 쓰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루테커로 보통 하이델론이 같이 하게 되는데, 그 버프 판정이기 때문에 뺏어오게 됩니다. 이 오메가가. 그래서 요거는 빨리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유 패시브 재행동하는 거 요것만 하나 볼게요. 네, 요거는 죽이고. 근데 요런 식으로 해서 애프터 쇼크로 인한 거는 재행동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오메가가 행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딸피가 나와야 딸피 처리반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번 해놓고, 피가 안 터져야지 한번 보여드리는데, 네, 지금 됐죠? 네. 자, 지금 애프터 쇼크로 저렇게 잡아버리면은, 네, 요렇게 재행동이 그래도 됩니다. 애프터 쇼크로, 원래는 지금 딱 딸피가 남는 순간 재행동이 딱 떴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프터 쇼크로 죽여버려도 그 다음에 이렇게 재행동이 뜹니다. 네, 클래스 패시브입니다. 데스플링, 미스트, 스태퍼, 블랙록스, 이렇게 3가지가 있네요. 데스플링 먼저 보겠습니다. 데스플링은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 사거리가 벌써 3이죠. 이게 지금 암살 캐릭인데도 불구하고 사거리가 있는 이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킬 사용 전에 날랜 손놀림을 갖는다. 무슨 북한 같은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네. 날랜 손놀림. 네. 공격력, 치명타 확률이 15% 증가하는데 이게 중첩이 됩니다. 그리고 받는 치명타 확률도 감소하죠. 최대 3중첩까지 가능해 하고요. 스킬 사용 전이잖아요. 그래서 스킬을 쓰고 재공격을 할 수 있는 스킬들, 지금 좀 이따 나올 암살자의 증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약 같은 거,
쓰면은요, 비약 쓰고, 징표 쓰고, 그 다음에 공격하면 총 3개가 한 번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력과 치명타율이 45%씩 한 번에 증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원거리 전투 후에 해당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전에 고유 패시브에서 단일 스킬이 크리티컬이 터지면 그 해당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일 스킬이면서 원거리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쿨타임이 2가 감소를 합니다. 데스플링 패시브 한번 볼게요. 배려 주고 시작할게요. 지금 요 비약 먼저 먹겠습니다. 비약을 먹으면 스킬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1중첩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징표 걸게요. 징표 걸면 징표까지 걸었으니까 2개 썼잖아요. 2중첩 됐죠? 지금 크리티컬은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에코나이프까지 쓰면 에코나이프까지 3번째 해서 3중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중첩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3칸까지 원거리 공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요. 미스트 스태퍼 보겠습니다. 공방저가 다 30% 증가하고요. 이제 라이트 아머한테 원래는 데미지 증가가 50%가 달려 있잖아요. 이 암살자들이. 근데 그게 25%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더 약해져요. 대신 몸방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턴 종료 시 기민한 몸놀림을 받는데 이 기민한 몸놀림이 전투 시에 70% 확률로 적의 공격을 회피해서 피해를 50% 적게 받고 중첩이 감소합니다. 70% 확률짜리 건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막은 빗맞음이라서 크리가 안 터지지만 이건 크리 터집니다. 터지는데 데미지 50% 감소인 거예요. 건막 하위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근데 요 안개의 장막입니다. 이제 주변에 적이 없기만 하면 안개 장막이 자동으로 이제 발동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은신이거든요. 은신인데 디버프를 해제하면서 들어가는 은신. 그리고 받는 범위 피해까지 감소하는 그런 은신이에요. 그러니까 매 턴 그냥 턴 종료할 때마다 은신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써있는 뭐 공격 전 뭐 이동 어쩌고 뭐 써있는 거는 그냥 은신이 해제되는 조건을 써놓은 건데 다 알고 계신 그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범위 피해만 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범위 피해를 안 받는 상황, 이제 직접 공격을 받는 상황, 전투 상황에서는 또 기민한 몸놀림으로 또 몸빵을 합니다. 그래서 몸빵이 상당히 좋은 이런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록스입니다. 이제 스킬 시전 후 적에게 디버프를 부여하면 쇠약화가 같이 걸립니다. 이 쇠약화는 공격력, 주문력 깎고요. 치명타 확률과 받는 치명타 피해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디버프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사냥 본능을 얻습니다. 이 사냥 본능은 그냥 공격력 40% 증가하는 겁니다. 2턴 동안. 그리고 이 금단의 기술 효과를 보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금단의 기술 효과가 뭐냐면 암살자의 징표, 금단의 비약,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를 하고요. 턴 종료 시에 금단의 비약 효과가 지속시간이 플러스 1이 됩니다. 금단의 비약을 쓰면요, 원래는 쓰고 나서 제 스킬 사용, 제 공격인데 그게 아니라 제 행동을 받고요. 그리고 체력 회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약을 좀 잘 쓰는 경우에는 지금 이 클래스 블랙록스를 하시는 게 맞는데 현재 지금 버그가 있습니다. 이 금단의 기술이 암살자의 징표와 금단의 비약의 스킬 쿨타임을 감소시켜 주질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효과 지속 시간도 플러스 1 되는 게 한 번만 됩니다. 이게 지금 써 있는 대로면 이 지속 시간이 턴 종료할 때마다 계속 플러스 1씩 된다는 건 무한이란 소리예요. 근데 지금 일단 무한이 아니고요. 네. 그 턴 종료를 하게 되면 처음 딱 한 번만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잘못 나와 있거나 툴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실제로 버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거를 빠르게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버그 박제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요 블랙록스로 왔고요. 네. 요 지금 비약을 먼저 써볼게요. 네, 3쿨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안 줄어들어요. 네, 암살자 징표. 네, 역시 안 줄어듭니다. 네, 요렇게 지금 금단의 기술이라는 글자가 뜨면서 요 세 턴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 요게 2턴이 됐다고 해서 줄은 게 아니에요. 자기 턴이 끝났으니까 지금 2턴이 된 겁니다. 지금 요 베리어로 제가 예를 들으면 베리어 지금 쿨타임이 3턴이죠? 이거 베리어 주고 턴 끝나잖아요? 그럼 2턴 남았다고 나옵니다. 내가 선두에 서겠다. 네, 보이시죠? 예. 이게 원래 3턴짜리 스킬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줄여준다 그랬는데 원래가 3턴이거든요. 하나도 안 줄었다는 소리잖아요. 요거는 지금 문제가 좀 있다. 네. 그리고 요 지속 시간이 플러스 1씩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플러스 1이 돼서 3턴이 됐지만은 요걸 이제 턴 넘기고 나서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네, 3턴이죠. 이게 턴 종료 시에 플러스 1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턴 종료 시에 뭐 죽이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네, 금단의 기술 또 떴어요. 지금 뜨긴 떴죠. 근데 2턴입니다. 줄어들어요. 이거 왜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금단의 기술이랑 글자 안 뜨는데 이거 버그죠. 네. 액티브 스킬 하나씩 보겠습니다. 암살자의 징표. 적을 지정해 암살자의 징표를 걸고 추가로 공격하거나 스킬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치명타 확률을 증가시키고요. 요거를 이제 죽이면 재행동이 됩니다. 이 사망시 처치자가 재행동을 한다. 요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이델론이랑 했을 때 그 고스트 상태에서는 요거 재행동을 못 받더라고요. 이게 고스트가 스킬의 대상이 안 돼갖고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고스트 상태에서는 재행동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살 본능 하고 요게 이제 동시에 발동했을 때는 암살 본능만 작동을 합니다. 또 요런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할 건 없는 스킬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아티팩트 보시면은 암살자의 징표를 자동으로 거는 게 있는데 요런 거 포함하면은 암살자의 징표를 빼고 다른 스킬들로 채워서 할 수도 있겠어요. 에코 나이프입니다. 적에게 단검을 던져서 공격력 75% 피해주고요. 대상 처치 못하면 철수, 그리고 치명타로 맞추면 한 번 더 때려서 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150%의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고요. 처치하지 못하면 철수는 이 앞에 75%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75%의 처치를 못하면 철수를 일단 얻고요. 그 다음에 추가타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가타로 어떤 처치를 하더라도 철수를 할 수가 있어요. 미스트 봄입니다. 대상 지점에 폭탄을 던져서 3 곱하기 3 영역에 30% 증가한 관통률로 공격력 100%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관통 30% 증가해서 100%짜리 33 범위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릭터가 생성한 단일 타일 효과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비치 그 신비 전술서나 아니면은 그 디아블로 뭐 헤린보커 하면은 뭐 나오는 이런 영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지울 수가 있다. 그리고 2턴 동안 암막지대를 생성하는데 요 암막지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은신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미스터 스태퍼가 기본적으로 아무데나 가도 은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스태퍼를 안 하면서 써야 되는 이런 스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면 아까 전에 봤던 그 안개의 장막 똑같은 게 걸립니다. 그리고 아군은 받는 피해 15% 감소, 적군은 받는 피해 15% 증가가 걸리는 그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안개니까 바닥처럼은 안 보이지만 그 바닥입니다. 그리고 느려짐도 걸고 재행동도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혹시나 선턴을 잡으면 쭉 앞으로 뛰어나가서 이제 길막처럼 딱 깔아 놓으면은
와가지고 그 안에서 재행동 쓰면 그냥 그대로 턴이 끝나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제 상대할 때. 금단의 비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봐야 되는 이런 스킬이에요. 일단 이제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급성 맹독, 그 다음에 감염독, 그리고 각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급성 맹독은요, 일단 공격하고 나서 50% 방어 무시 피해가 추가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피해가 또 치명타가 됩니다. 이게 좀 뭐랄까요, 약간 도트댐인데 치명타가 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치유 감소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급성 맹독의 비약을 쓰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면 상대가 많이 아파합니다. 그 다음에 감염독은 볼게요. 단일 공격 후, 추가타 공격 후 감염독을 부여합니다. 이 감염독은요, 턴 종료 시에 중첩당 35%. 그러니까 이게 공격하고 추가타에서 만약 이중첩이다. 그러면 턴 종료 시 70%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꽤 큽니다. 그래서 감염독 비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칼 던지는 거 있죠? 예. 그거 쓰시면은 2번 때리잖아요. 그 치명타 터지면. 그래가지고 2개를 걸 수가 있다. 각성의 비약은요, 공격력하고 받는 피해, 공격은 늘어나고 받는 피해는 감소합니다. 적 공격 후에 집중 효과 획득. 그래서 각성의 비약을 먹고 공격을 하면은요, TP가 1이 다시 차오릅니다. 그러면 한 턴에 2개씩 채울 수가 있겠죠. 이 금단의 비약은 인게임에서 꼭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급성 맹독의 비약, 요거를 먹게 되면은 일단 급성 맹독이기 때문에 때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50%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독, 아까 말씀드렸죠. 감염독은 최대 5중첩까지 가능히 하고요. 요건 이제 중첩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제 턴 종료할 때마다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2턴짜리이기 때문에 2턴 안에 한 대씩만 더 때리면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성의 비약. 이것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각성의 비약이 사용 즉시 1TP를 돌려받습니다. 이 얘기는 바깥에 안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각성의 비약으로 1TP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죠. 자, 2TP를 썼지만 바로 2TP가 됐잖아요. 그리고 공격을 하면 집중 효과 때문에 바로 3TP가 된다. 다시 3T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초필살기를 보겠습니다. 킬링 바이러스. 이거는 이제 사거리는 기본적으로 궤도차련하고 똑같아요. 육성에 4가 되고요. 산발현에 5가 됩니다. 사거리가. 그리고 이제 공격한 다음에 자기 타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궤도샤른하고 다른 점은요. 궤도샤른은 그냥 공격 자체가 막 250% 막 이러잖아요. 그냥 공격해갖고 그냥 죽여버리는. 근데 이제 요 킬링 바이러스는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첩이 줄어들면서 상대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ETP를 훔치고요. 그 다음에 공격력 100%, 지금 뭐 최대 각성 시에는 110%인가요? 120%인가요? 요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데미지 자체가 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ETP 훔치고 킬링 바이러스 걸어 놓으면 치유 효과도 감소, 공격력 주문력도 감소, 근데 방어 무시 피해가 최대 80%까지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5중첩이거든요. 이거 쓰자마자 5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80%씩 5중첩은 400%잖아요. 데미지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거 방무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행동 종료할 때 문제가 아니고요. 공격 받으면 터지고, 그 다음에 아군이 행동 종료해도 터지고, 아군이에요. 본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터지다 보니까 적군이 움직일 때마다 뻥뻥뻥 혼자서 계속 터지다가 그냥 죽어요. 이게 써보시면. 그래서 상당히 좋은 스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장비입니다. 스킬이 좀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스킬 설명이 좀 길었네요. 지금부터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일단 방어구는요, 까마귀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촉 끼시고요. 글쎄요, 저는 까마귀 화살촉이 베스트인 것 같은데, 일기를 끼시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관통이 정말 별로 필요 없는 캐릭터예요. 그거는 잘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무부 볼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각성이 다 된 걸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물리관통 20%랑 체력 10%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 진동 효과를 이중첩 획득한다는데, 이 초고속 진동이 공격력하고 물리관통 20%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물리관통 40%, 체력 10%, 공격력 20%인데, 요 20%가 인게임 내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최종 공격력의 20%입니다. 꽤 큰 겁니다. 그냥 바깥에서 20% 적혀 있는 건 완전히 다 벗은 상태의 이제 기본 공격력의 20%지만, 이렇게 인게임에서 올라가는 거는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이나 반격으로 치명타 발동 시에는 갑주균열이라고 해가지고 방어력 깎고 그다음 물리피해 데미지 증가시켜주는 디버프가 걸립니다. 그래서 요 전문은 글쎄요, 풀각성을 하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암살자들은 기본적으로 흑연검을 거의 이제 전무처럼 쓰는데, 이 오메가 같은 경우는 도트댐이 기본적으로 많고, 이 도트댐이 다 공격력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무가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네요. 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통이 크게 필요 없고요. 네, 체력도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올혼돈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딱히 다른 게 이견이 없어요. 네. 1, 2번을 좀 뭐 검황룬이나 이런 다른 걸로 꽂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사실 체력도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냥 올혼돈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발현입니다. 네, 초필살기는 좀 보셔야 돼요. 요건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은 요 킬링 바이러스가 공격력의 60% 방어 무시 피해네요. 아까 제가 80%라 했는데 60%네요. 네, 65, 30, 300%의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한데 공격력, 주문력이 80%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초필살기 맞고 나면 그냥 한마디로 바보 되고 계속 꺽꺽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고유 스킬, 네, 이 발현을 하게 되면은요, 치명타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공격력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산성독 효과를 걸면서 죽어요. 이 산성독은 방어력 저항력 감소시키고 턴종료 시 시전자 공격력의 40% 피해입니다. 이제 사각성을 하게 되면은 공격력이 10%가 아니라 20% 증가를 하고요. 요 산성독이 6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육각성까지 하게 되면은 산성독이 80% 데미지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죽을 때 ETP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살 본능은 35% 이하까지 늘어나요. 아티팩트 볼게요. 암살자 인장.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암살자의 쟁표를 자동으로 거는 겁니다. 공격할 때 공격력이 증가하고 그 다음 암살자 쟁표를 기본으로 거는 건데 이 쿨타임이 3턴이에요. 여기 좀 길죠? 하지만 공짜로 쓸 수 있는 스킬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난투가의 너트. 이게 이제 공격력하고 최대 체력이 다 늘어나는 건데 아까 전에 게시판을 봤더니 아우터원인 흑태자도 근접 공격 시에만 30%인데 얘는 뭔데 공격력과 최대 체력이 다 30% 증가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요런 좋은 아티팩트가 또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면서 강력한 그런 거예요. 독약병은 지속 피해를 60%. 이게 지속 피해 도트댐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다 보니까 이 독약병 아티팩트를 쓰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독약병을 쓰고 비약 같은 거 먹고 또 공격하면은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끼고 초필살기 쓰면
더 세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암살자의 인장이나 요 독약병 그리고 난투가의 너틀 이 세 개가 다 괜찮아가지고 사실상 취향 따라 쓸 것 같은데 저는 암살자의 인장 쓸 것 같아요. 네. 오메가였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첫 오리지널 캐릭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있었는데 캐릭터는 재미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사용은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궤도 샤렌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캐릭터로 이렇게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평가가 이 오메가 같은 경우도 일단 제 행동이 많고 뭐 제 공격도 많고 뭐 도트댐도 막 여기저기 깔려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좀 강력한 캐릭이긴 합니다.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좀 더 사용을 해봐야 되고 단전에서 활약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일단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일단은 재미는 확실히 있어요. 네, 그리고 센지는 아직 제 각성이 너무 낮아가지고 예, 지금은 안 세더라고요. 네, 이제 좀 세져 본 다음에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요 오메가를 가지고 단전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은 활용한 거 영상 해가지고 같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랑이었습니다.